먼저 오늘의 차트. 이것은 빅스 지수예요. 변동성 지표죠. 20.35로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변동성을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본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2021년에 코로나가 좀 가라앉았다고 했을 때의 수치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더 여유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독일 10년물과 이탈리아 10년 국채의 YTD 수익률이에요. 점점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어요. 리스크 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저기 2년 10년 독일 국채 스프레드인데 지금 역전이 아주 심화돼서 박살나고 있죠. 그런데도 증시는 멀쩡합니다. 약 팔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까지는 나중에 다루자. 오케이. 자, 여기 시작할게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간만에 갭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반면 해외 시장은 장중 등락을 모두 이겨내고 종가 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비달러 바스켓도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요. 재미있게도 미국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이런 게 꺾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월요일이 하락에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가 쌓이기 시작했고 또 화요일은 더욱 적극적인 선물 매수가 바닥을 방어했죠. 그런데 수요일의 갭 상승에 이들이 이익 실현을 해버리면서 시장은 애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확인된 것은 선물지수 315선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강하게 쌓였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틀간이 바닥 다지기가 나오자 누적된 선물 매도자들이 막판에 포지션을 걷어내는 등 적극적인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은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루 종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000억 넘게 리니어하게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가 오후 들어서 계속 개선돼서 이론 베이시스를 훨씬 상회한 상태로 마감했다는 것,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이 델타롱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어요. 물론 전체 옵션 시장 판때기를 보면 여전히 외곽역 콜옵션의 매도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쌓이면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317선에 가깝게 마감을 했고 이렇게 되면 콜옵션 325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쌓인 미결제 약정이 아주 쉽게 환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이 시장 상승으로 이제 풋옵션 고평가 현상은 제법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콜옵션이 이제 고평가 국면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물 ETF가 지금 사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옵션 고평가 저평가를 따질 때는 아니죠. 여전히 추세 상승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은 재차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변동성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V코스피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종가까지 빠지면서 이제 18포인트까지 깨졌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의 변동성 하락도 만만치 않죠. 유로스탁스 변동성은 이제 19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낮은 변동성에서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남는 것은 급등밖에 없어요. 숏 커버가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주식이 아닌 테슬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위로 열려있지 아래로 열려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2450선이 회복 이후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조금 눌리려는 듯 했으나 눌린 폭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보다는 변동성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내내 바쳤습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럽 증시 하락을 막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후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FTSE 100 지수는 7,500선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유럽 변동성 지수 아까 다시 볼까요? 여기 V스탁스 유럽 변동성 지수인데 이 수치가 오늘 지금 19.50포인트까지 내려갔죠. 이게 올해 8월 그리고 6월 그리고 2월에 기록한 저점들을 모두 깨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1월의 저점까지는 내려가겠죠. 사실 좀 긴 시계열로 보면
이 변동성은 원래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구간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빵 하고 이제 레벨업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 해도 15포인트대에서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3월에 전쟁 나가서 50포인트 살짝 넘겼을 때 그때 다시 내려왔지만 이제는 이벤트가 사실상 다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이제 19포인트까지 변동성이 내려간 것인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다시 15포인트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는 것, 요게 맞겠습니다. 즉 시장은 밀리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더 할 것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 세션에서 하나 더 짚고 갈 것은 장기 국채의 상승입니다. 독일 국채도 10년이나 30년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딱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냥 채권 숏에 대한 스타누스가 계속 나오면서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이탈리아 국채도 10년물 계속 올라서 장중에 3.5%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요거죠.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스크 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밀리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긴 한데 이것이 뭐 시장 아직은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화 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 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의 강세는 온전히 리스크 온 흐름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과매도되었던 비달러가 월요일에 언더슈팅 주고 화요일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니까 유럽 세션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미스가 나오면서 비달러가 강하게 위로 돌면서 종가 고가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경제 지표를 보면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로 나왔어요. 고용도 꺾이나 싶으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이 시작됐죠. 그리고 비달러도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달러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 45분 미국 제조 PMI 그리고 서비스 PMI 모두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왔죠. 그러자 나스닥 선물 더 강하게 상승하고 달러도 더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주가는 그 알고리즘 매수가 멈추었어요. 새벽 1시 반쯤. 그래서 이제 장중에 나름 센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잘 보면 주가만 조정을 받았지 비달러 바스켓은 거의 눌리지 않았죠. 이후 새벽 4시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참석자 대다수가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한 매수로 대응합니다. 이후 주가는 뭐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결국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시장도 비달러가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밀렸는데요.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기름이 추가 반등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EU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이렇게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브렌트 기름이 강하게 불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텍사스 기름도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텍사스 기름은 하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텍사스 기름은 63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보다는 일단 시장이 바닥 찾기를 한 뒤에 12월에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유 재고는 감소로 나왔는데 기름값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밀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휴화유랑 기타 제품군 재고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는 전략 비축유 대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름은 하방 경직이 나오면 그 뒤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에 상품별로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강세 출발을 했지만 다우지수 선물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을 당겨 올린 반면 나스닥이 강세가 나오면서 기존 굴뚝주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개장과 함께 계속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받쳐 올렸고 나스닥 선물은 유럽 마감 때까지 1.2% 넘는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마감 이후 나스닥은 살살 밀리기 시작했고 또 알고리즘 매수가 멈추면서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윗꼬리가 1% 넘게 달리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뭐지 하고 아주 당황하게 됐죠.
이럴 때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을 누른 원인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주도주가 꺾였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주도주는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나스닥이 보합을 가는데도 플러스 5%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단기 조정을 보이는 것이지 하락 전환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눌림을 이용한 매수를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새벽 3시경 바닥을 찍은 지수 선물은 다시 변동성 매도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반등을 했는데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시장은 도비시한 멘트에 환호하면서 오정장 고가를 향해 다이렉트로 반등합니다. 이후 차익 실현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왔고 결국 지수 선물은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8%를 스트레이트로 상승했죠. 그래서 가장 강한 숏 커버를 줬고 또 아마존이나 구글, 엔비디아 이런 것도 반등을 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디어가 실적 발표를 해서 한 방에 신고가 가버렸죠. 반면 기름 주식은 살짝 눌렸는데 그래도 유가가 77달러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CME 그룹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그냥 보내고 다음 주 정도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계속 하락해서 이제 20.35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유럽 변동성에 비하면 아직 8월의 그 저점이나 4월의 저점 이거 아직 깨지 않았죠. 한번 볼게요. 요건데 8월이나 4월의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동성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 해도 지금 22.45포인트예요. 그러면 콘텐고 2포인트에 가깝죠. 이러면 시장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물론 이번 주 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더 빼놓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놓고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S&P 선물은 오늘이 상승으로 사실상 지난 15일에 슈팅을 준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휴일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4030포인트에 모든 롱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증시는 수요일이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장에 갭 상승 출발하게 되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서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은 또 위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 후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콜옵션이 환매가 나온지를 좀 봐야 되는데 콜옵션 환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318선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레벨업 시도를 하는 것으로 봐야죠. 무엇이 됐든 다시 313선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는데요. 현재 제 포지션이 워낙 델타가 강한 롱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뭘 추가하진 않겠지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숏으로 돌리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20선을 넘어갈 때까지는 변동성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2450선을 오전장에 안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휴일인 관계로 포지션을 줄이고 있지만 기름만큼은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했다고 보고 기름 풋옵션 행사가 74달러짜리를 매도했어요. 기름이 추가 하락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시장 대응을 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데 이 목요일이 땡스기빙 휴일이지만 사실상 금요일까지도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를 좀 쉬엄쉬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